2단원 지층과 화석.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몸체나 생활한 흔적이 암석이나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화석이라고 하죠. 오늘날 살고 있는 생물과 비교하여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석은 다양한 특징이 있으며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화석으로 남게 될까요? 그러면 화석이 되게 많을 텐데 쉽게 볼 수 있을 것이죠. 근데 화석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모두 남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떤 조건에서 화석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화석들은 주로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가 이렇게 본 화석들은 주로 퇴적암에서 발견이 되었죠. 지층처럼 화석도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석 모형을 만들고 실제 화석과 비교해 봅시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해 봅시다. 과학책 36, 37쪽, 실험 관찰 17쪽입니다. 먼저 36쪽에 나오는 화석 모형 만들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 모두 남을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게요. 화석 모형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찰흙판, 찰흙 반대기, 조개 껍데기, 알지네이트 반죽, 조개 화석 표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눌렀다가 떼어냅니다. 찰흙 반대기에 생긴 조개 껍데기 자국이 모두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습니다. 알지네이트는 주로 치과에서 치아 본 뜰 때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알지네이트가 다 굳으면 알지네이트 찰흙 반대기에서 떼어냅니다. 완성된 화석 모형을 관찰해 봅니다. 화석 모형 만들기를 해볼까요?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손으로 눌렀다가 떼어냅니다. 찰흙 반대기에 생긴 조개 껍데기 자국이 모두 덮이도록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습니다. 알지네이트가 다 굳으면 알지네이트를 찰흙 반대기에서 떼어냅니다. 완성된 화석 모형을 관찰해 봅시다. 그러면 화석 모형을 만들어 보았으니 실험 관찰 17쪽에 완성된 화석 모형을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글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써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무슨 모양이에요? 조개 모양이었죠, 아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조개처럼 줄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을 그림과 글로 나타내 주세요. 더 생각해 볼까요? 화석 모형과 실제 모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던 화석 모형 만들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찰흙 반대기 위에 조개 껍데기를 올려놓고 뗀 다음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형이지만 실제로 했다면 어떨까요? 찰흙반대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 자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런 암석의 조개 껍데기 모양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찰흙반대기는 지층을 의미합니다. 이 지층 위에 조개 껍데기가 박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형이니까 얘를 넣었다 뺐죠. 이 조개 껍데기는 꼭 조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 공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사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 살았던 생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조개 형태, 떼어낸 이 조개 형태가 이제 무엇이 되나요? 화석 모형 만들기니까 얘가 화석이 되겠죠. 그러면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 이게 아까 보았던 화석 모형이에요. 어떤가요? 일단 공통점으로는 화석 모형과 실제 화석이 생긴 거가 똑같겠죠. 모양과 무늬가 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층 모형 만들었던 것도 생각해 볼까요? 비슷한 차이점이 있어요. 지층 모형 만들기에서 우리가 모래, 자갈, 흙을 넣었을 때 지층이 빠르게 형성되는데 모형은 빠르게 만들어지지만 실제 지층은 오래 걸린다고 했죠. 여기도 그래요. 모형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만 실제 화석은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또 실제 화석은요, 화석 모형보다 단단하고 색깔과 무늬가 선명합니다. 그럼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7쪽입니다.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됩니다.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여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 깎이게 됩니다. 더 많이 깎여서 화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운반됩니다. 그 위에 퇴적물이 두껍게 쌓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쌓여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지층이 높게 솟아오른 뒤 깎입니다. 지층이 더 많이 깎여 화석이 드러납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여야 합니다. 또 동물의 뼈, 이빨, 껍데기, 식물의 잎, 줄기 등과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더 만들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석 산출지입니다. 화성에도 있네요.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트리케라톱스와 프로토케라톱스의 조상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 화성 산출지입니다. 이렇게 뼈와 알들이 발견되었나 보네요. 의성도 보도록 할게요. 의성 발자국인가요? 공룡 발자국처럼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죠. 군산입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 발굴이 완료된 화석 표본이 이전에 온 거예요. 드물게 발견되는 보존 상태가 뛰어난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제54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조각류 공룡 뒷발자국보다 형태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9개의 뒷발자국뿐만 아니라 앞발자국도 8개가 발견되어 이족보행이 아닌 사족보행의 흔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여기 보이나요? 패여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화순. 화순도 공룡 발자국이네요.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고성. 고성은 아주 유명하죠? 이런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의성, 울산. 울산도, 영도, 남해, 여수. 이런 자국들.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네요. 보성. 보성의 산출지. 알도 남아있고요. 해남.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생기죠? 호수나 바닥 밑에 생물이 먼저 깔리게 됐죠. 그 생물이 그 위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요. 퇴적물이 쌓여서 지층이 되고 그 속에 묻힌 생물이 뭐가 돼요? 화석이 됩니다. 지층이 솟아오르고 깎이면서 화석이 드러나게 되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석이 잘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생물의 몸체 위에 퇴적물이 빠르게 쌓일수록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야지 그 흔적이나 살았던 그런 생물의 모습이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또 생물의 몸체에서 아까 보았듯이 뼈, 이빨, 껍질처럼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모든 화석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환경일 때 잘 만들어집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에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